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집을 하는데요. 요렇게 할게요. 자, 문제집을 하면서 있잖아요. 그 약간 까다로운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아침에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요약집에 대부분 있는 내용이니까 요 문제를 풀면서요. 요약집 몇 페이지, 요약집 몇 페이지 그렇게 지적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겠죠? 자, 볼게요.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4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기억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요건 내가 우리 요약집 강의를 수업을 안 했는데요. 우리가 기본서는 나와 있습니다. 기본서는 나와 있는데 요약집은 안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요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지적법에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세지적에서 법지적에서 다목적 지적제도로 발달됐어요. 지적제도로 발달됐습니다. 이 다목적 지적제도를 뭐 종합지적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종합지적, 다목적 이런 말도 하는데, 자, 세지적은요, 옛날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면은 면적이 넓으면 세금이 많이 나왔고 면적이 적으면 세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과세를 기준으로 하는 건데, 자, 뭐를 중시했느냐 하면요, 면적을 중시했습니다. 자, 뭐를 중시했다? 면적을 중시했어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강남에 100제곱미터하고 강원도 산골에 1000제곱미터하고 어디가 세금 많이 나와요? 강남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죠? 안 맞으니까 지금은 법지적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제도예요. 자, 여기 무슨 나라 제도? 우리나라 제도인데, 요거는요 소유권을 강조했습니다. 소유권을 강조했으니까 아까 강남의 값어치하고 또 뭡니까? 강원도 산골의 값어치 다르겠죠? 위치나 또 소유권은 봐요. 여기서 요 A 토지, B 토지가 있으면 A, B 토지의 소유권은 뭐에서 구별돼요? 경계에서 구별되지요. 그러면 요거는 경계나 위치를 중시했습니다. 자, 소유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경계와 뭐를 중시했다? 위치를 중시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제도고, 다목적 지적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을 다 고려한다 생각해요. 자, 이 땅이 있으면요, 경계도 보고 위치도 보고 인구도 보고 지하자원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뭐 상하수도 시설도 보고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것이 무슨 지적이다? 다목적 지적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다? 법지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대부분의 지적제도는 세지적에서 법지적으로 다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2번 한번 봐요. 소유지적은, 자, 현재 우리나라 제도죠. 소유권 보호를 목적으로 면적 본위로 운영되며, 자, 틀렸죠? 면적 본위에요. 경계나 위치를 중시해요. 경계나 위치를 중시한다 했지요. 2번 틀렸고. 3번. 자, 1필지 단위로 종합적 나오지요. 종합적 나오면 무슨 지적이다? 다목적 지적이지요. 다목적 지적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도해 지적은, 자, 4번하고 5번을 한번 볼게요. 자, 도해 지적과 2차원, 3차원이 나오지요. 자, 그거는 우리 요약집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면, 자, 여러분, 7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도해지역이 나오고, 그 옆에 보면 경계점 좌표지역 수치지역 나오고, 또 그 밑에 보면 등록 차원에 분류해놓고 2차원 수평지역 나오고, 제일 밑에 보면 3차원에서 입체지역 나오지요. 73페이지 찾았죠? 우리 책에 있습니다. 자, 도해지적은 말 그대로요, 토지대장에 있는 것을요, 우리가 평판 청량을 써서, 또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평판 청량을 써서 뭡니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도 임야 등록할 때 실제 거리 등록해요? 뭡니까? 일정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해요.
일정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하지요. 축소해서 등록하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점 좌표죠. 수치적보다는 뭡니까? 정밀성이 높아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일정 비율로 축소하니까, 소축적하니까. 자,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뭡니까? 이해하기는 쉽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하지요. 대부분 지역에서.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지적은 어떤 게며 수치적은 요 도시개발 지역에 있으면 자 1의 XY 좌표, 2의 XY 좌표 요건 11211.1 4 뭐 1211.5 이래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거리 그대로예요? 실제 거리 그대로를 뭡니까? 등록하는 거죠. XY 좌표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뭡니까? 정밀성은 높지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시행해요. 필요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 그 지역 기준 어느 지역이다? 도시개발지역 등입니다. 자, 그 지역 기준 어느 지역 등이다? 도시개발지역 등이에요.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자, 그러고 그 밑에 봐요. 13편 밑에 보면 2차원 지적과 무슨 지적되어 있어요? 3차원 지적되어 있죠. 자, 2차원 지적은 우리가 수평 면사의 면적을 등록하는 거고 3차원 지적은 뭐예요? 입체 면적, 경사지 면적을 고려한다 했지요. 우리는 무슨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죠. 자, 그럼 다시 문제 볼게요. 자, 문제를 볼게. 자, 4번 문제. 1번에 4번입니다. 도해 지적은 내용 파악이 용이하나 정밀성은 떨어지고 수치 지적은 정밀성은 높으나 비용이 많아들고 내용 파악이 어렵다. 맞죠? 그 다음에 입체 지적은 뭡니까? 우리나라 현재 입체 지적을 취하고 있어요? 안 취하고 있어요? 안 취하고 있지. 3차원이니까. 그럼 답이 몇 번이다?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심사 방법은 여러분, 지적은 무슨 심사주의예요? 실질적 심사주의입니다. 직접 나가니까. 등기는 무슨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문제 볼게요. 지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지적국정주의는 국가기관을 정하는 거고 자, 지적공부의 등록에 사항은 6가지가 뭡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좌표, 토지 표시지요. 자, 뭐에 관한 것이다? 토지 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를 하며 자, 요거는 이제 한번 살펴볼 일이 있어요. 여기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은 자,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면 여러분 74페이지 한번 봐봐요. 74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뭡니까? 등록 의무에 따른 분류해서 적극적 나오고 그 밑에 2번에 뭐 나와요? 소극적 나오지요. 옆에다가 문제에다가 그렇게 요약집 몇 페이지에 적어놔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는 것보다 요약집을 이해 잘하는 요약집도 찾아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알겠어요? 요약집 몇 페이지 하는 거 이야기 안 할거 그냥 넘어갈까? 할까요? 해주긴 하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면 4번에 1번에 적극적, 4번에 2번에 소극적 나오고 그 밑에 기본 이념 나오지요. 여기에서 몇 가지 살펴볼 일이 있어요. 자, 우리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전국토를 다 등록해야 한다 했어요? 다 등록 안 한다 했어요? 다 등록한다 했지요? 그러면 소유자가 뭡니까? 신청을 해서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지요. 등록합니다. 근데 만약에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해서 누락되게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결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제로 등록하지요. 강제로 등록합니다. 자, 여기 뭡니까? 자, 거기 보면은요. 그 4번에 1번에 적극적, 2번에 소극적 나오잖아요. 소극적은 신청만 받아서 등록하는 거예요. 뭐만 받아서? 신청만. 그 적극적은 뭡니까? 신청도 받아주고 신청 안 하면 직권으로 강제로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슨 제도겠어요? 적극적이겠죠. 자, 무슨 적? 적극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요 시험 이제 잘 나옵니다. 조사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조사 결정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항상 머리에 박아놔요. 자, 조사 결정은 누가 하고? 지적소관청.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여기 봐요. 요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 뭡니까? 우리 국정주의죠. 국가기관이니까 국정주의고. 자, 근데 요걸 자 살펴볼 게 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요, 등록된 필지 수는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약 3,700만 필지예요. 3,700만 필지인데, 등기된 필지 수는요, 약 3,600만 필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가 안 나요? 차이가 나지요? 차이가 났을 때, 이게 차이가 난 이유가 뭐겠어요? 자, 거기, 그 5번에 보면 차이가 난 이유가 뭐냐면, 자, 지정은요, 전국도를 다 등록해야 되잖아. 무슨 주의다? 직권등록주의입니다. 등기는 뭐예요? 대장상 최초 등록인이 등기 신청하면 소유권 보존등기고,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미등기 토지 되지요. 그럼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기억해요. 차이가 난 이유가, 자, 지정은 무슨 주의고, 직권등록주의고, 등기는 무슨 주의다? 신청주의입니다. 자, 무슨 주의? 신청주의.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3번에 1번. 지적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국정주의란 지적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관이 결정한다. 맞죠? 그 등록에 대한 사항으로 요 6가지가 뭡니까? 토지 표시지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고, 적극적 등록주의를 직권등록주의 맞죠? 그 형식주의를 등록주의 합니다. 맞는 말이고, 형식주의 등록주의. 우리 전국도를 다 등록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은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독자적인 형식으로 지적공을 작성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전라도는 이렇게 하고, 경상도는 이렇게 하고, 충청도는 이렇게 하고 하면 말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죠. 자, 신규 등록은 지적의 등록은 형식주의죠. 형식주의, 등록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문제. 요것도 중요합니다. 4번 문제에 관한 내용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요약집 페이지 110페이지 적어놔요. 요약집 페이지 몇 페이지? 110페이지. 자, 110페이지 요약집 한번 봅시다. 오늘 요약집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안 가져가세요? 그래도 오늘 동영상 들어요. 알겠죠? 집에 가서. 자, 110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제목이 뭐예요? 토지 이동이지요. 자, 무슨 이동? 토지 이동입니다. 토지 이동 뜻이 뭐예요?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지요. 자, 거기 무슨 이동이다? 토지 이동이지요. 근데 그 밑에 보면 2번 한번 봐요. 요거 좀 이따가 문제 나오더라고. 소유권의 변동, 토지 등급의 변동, 기준 수확량 등급의 변동, 개별 공시지가 변동, 소유자 주소 변경은 토지의 표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토지 이동 안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회색 글씨 있죠. 자, 회색 글씨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걸 볼게요. 자, 지금 회색 글씨가 지금 문제예요. 문제인데, 자, 우리가요, 여기 임야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대장에 임야라고 등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농민들이 개간을 해서 있죠. 개간을 해서 답으로 만들었어요. 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농사 짓기 바쁘고 세상 살릴 바쁜데, 이걸 임야에서 답으로 보통 지목병이 해요. 그냥 뭐, 귀찮으니까 뭡니까? 그냥 답으로 그대로 내버려둬요. 임야를 그대로 내버려둬요.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있겠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서요, 이 토지동 아니에요. 이런 토지동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동을 신청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이런 토지가 전국대에 얼만큼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말 이해돼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이걸 뭐라 하냐면, 절차가, 요약집 절차 한번 봐봐요.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기 위한 뭐를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요. 계획을 세우는데, 요건 신청을 세운다, 직권을 세운다. 직권을 세우고, 원칙은 뭡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해요.
시군구별로 수립하고 부득이 할 때는 읍면동별로 할 수 있죠. 자, 부득이 할 때는 뭐로 할 수 있다? 읍면동별로 할 수 있고. 자, 그럼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토지이동 현황을 뭐 하겠어요? 조사하겠지요. 조사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부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하겠지요. 토지이동 정리를 합니다. 정리 결의서를 작성하고 자,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 줘야 되겠죠. 요 정리는요, 신청 정리예요, 직권 정리예요? 직권 정리지요. 거기 요약집 110페이지 밑에 회색 글씨에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나오니까 그 밑에 참조하시고요. 다시 문제 볼게요. 문제. 자, 4번 문제 볼게요. 틀린 것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조사 측량하여 자, 등록이 키포인트예요. 등록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지요. 맞고. 그 다음에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에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소관치 결정한다. 조사 결정은 누가 해요? 지적 소관치 한다 했잖아. 그 다음에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 소관에 직권을 할 수 있고 맞죠? 자, 3번 볼게요.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누가 하는 거예요? 토지 이동은 이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동조사 누가 하는 거예요? 지적 소관청이 직권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직권을 하는 거니까 같은 국가기관이 하는 건데 지도자 승인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요건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요 설명할 때도 승인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현황을 적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 맞고요. 자, 방금 설명했는 거. 그럼 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용어 정리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자, 5번하고 6번 다 용어 정리에 관한 거지요. 용어 정리에 관한 것이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은 요약집 75페이지와 76페이지에 있어요. 자, 75페이지하고 몇 페이지에 있다? 76페이지에 있습니다. 근데 뭐 요거 75페이지 이름 쭉 하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76페이지에 보면 18번 한번 봐봐요. 제일 위에 18번. 76페이지 제일 위에 18번 무슨 지적도에 대해서요? 연속 지적도인데 제일 위에 보면 지적 청량 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어요? 안 한다 돼 있죠? 찾았어요? 전에 한번 수업할 때도 거기에 밑줄 쳤는 기억 나요, 안 나요? 나지요? 그 지적도를 뭡니까? 청량하지 않고 연속으로 묶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키포인트인데, 그럼 여기서 봐요. 다른 거는 뭐 책에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거기에 보면 5번에 1번 한번 봐요. 연속 지적도는 청량을 실시하여 이래 나오죠. O다, X다. X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있죠. 6번은 그 3번 한번 봐요. 3번에 보면 지목은 지형에 따라, 우리 지형에 따라예요? 용도에 따라예요? 용도에 따라. 우리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지요. 용도 지목이고. 자, 또 여기 4번, 5번 있죠. 경계점하고 5번에 토지동 나오지요. 요것도 한 번씩 이제 물어요. 자, 묻는데, 자, 뭘 묻느냐 볼게요. 자, 요약집에 경계점 설명이 잘 해놨고요. 자, 여러분, 우리 75페이지에 보면, 요약집 75페이지 10번에 뭐 나와요? 10번에. 경계 나오지요. 자, 10번에 뭐 나온다? 경계 나오고, 그 10번에 경계 나오고, 그 밑에 둘째 줄에 경계점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적도가 이렇게 있어요.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답, 대, 이런 거 있겠죠. 그럼 경계점은 뭡니까? 여기 굴곡점 이런 걸 말합니다. 자, 무슨 점? 굴곡점이나 교차점을 말해요. 여기 무슨 점이다? 경계점이고, 경계는 뭐예요? 요 경계점과 경계점을 뭐로 연결해서 경계점간을 뭐로 연결한 선이다?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지요. 그 경계폭은 얼마예요? 0.1mm지요. 자, 경계폭, 요 시험 나온 적 있죠? 경계폭은 얼마다? 0.1m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봐요. 자, 6번에 4번에 보면 경계점, 굴곡점 딱 나오지요. 굴곡점, 뭐, 교차점, 하여튼 점 나오면 뭐예요? 경계점이고. 그리고 경계점 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나오면 그거는 경계점이에요? 경계예요? 그건 경계입니다.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직선으로 연결한 선 나오면 뭐예요? 경계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있지요. 토지동. 여러분 기억나지요? 토지의 표시 6가지 있잖아. 방금 했잖아.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시험에 옛날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O다, X다. X지요. 새로이 등록하는 것 외에 변경하거나 또 많은 것, 말소하는 것 다 포함합니다. 이해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있지요. 7번 문제는 요건 답이 틀렸습니다. 답이 정답에 3번 돼 있지요. 해설하고 그걸 4번으로 고쳐요. 4번으로 고쳐요. 4번. 자, 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보면 4번에 보면 대단지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 하나 있죠. 자, 찾았어요? 그리고 5번에 무슨지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여기 우리 요약집 78페이지에 보면 양입지가 나옵니다. 자, 7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무슨지 나온다? 양입지 나오지요. 양입 찾았어요? 양입지가 뭡니까? 뜻이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지목의 토지에 들어가 버린 것이 양입지지요. 자, 종된 지목의 토지가 주된 토지에 들어간 것을 뭐라 한다? 양입지라 합니다. 그럼 양입이 제한은 뭐예요? 책 봐요, 그게. 양입의 제한은 뭡니까? 양입되지 않고 별개의 필지를 등록된 데 돼 있죠. 세 가지 있죠. 종된 지목의 토지가 되거나, 종된 토지가 주된 토지 면적의 몇 프로를 초과하거나, 10% 초과하거나,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 면적의 몇 제곱미터 초과할 때,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요. 10% 이상일 때는 양입이 안 된다 하면 O다, X다. 10% 이상일 때는 양입이 안 된다 하면 O다, X다. X입니다, X. 왜냐하면 아까 10% 초과할 때 양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 갖다 10% 100제곱미터 아니에요? 그 100일부터 양입이 안 돼요. 그럼 10% 이상 가면 뭐예요? 100도 더 가잖아요. 그럼 10% 이상 할 때는 양입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 말 알아요? 자, 여러분 이거 알지? 초과하고 미만은 포함해요, 포함 안 하고? 포함하지 않고 이상 이하는 포함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시험에 양입이 잘 나올 때 이상 이하로 이렇게 잘 나옵니다. 알겠죠? 반드시 뭐예요? 양입이 안 되는 건 초과입니다. 초과.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숫자 앞에 뭘 붙여요? 3 붙이죠. 한글이다, 한자다? 한글입니다. 한글. 그 다음에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연결하되 본번과 부번을 짝대기로 연결한다. 다만 표시는 뭐로 한다? 으로 한다. 맞죠? 맞고. 자, 그 다음에 3번, 4번, 5번을 보는데 자, 일단 3번하고 5번 있죠. 여기 몇 페이지 있느냐 하면 82페이지에 있습니다. 82페이지 봐요. 82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4번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4번 보면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무슨 부여? 지번 부여되어 있죠. 자, 무슨 부여? 지번 부여. 원칙이 뭡니까?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 되어 있죠. 원칙은 종전 지번 중 본번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리얼번 있죠. 리얼번에 보면 읽어볼게요. 다음의 경우는 지적 확정 청량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되어 있죠. 준용한다 해놓고 뭡니까? A, B, C 나오지요. 외워야 됩니다고. 준용한다 해놓고 뭐 나온다? A, B, C. A가 뭐예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축척 변경 시의 지번 부여. 세 번째는 뭐예요? 행정구역 개편 시의 지번 부여지요. 자, 찾았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서 9번 문제 3번 한번 볼게요. 축척 변경에 지번 부여할 때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인접 토지에 본본을 붙여서 본본에 부붙여 지번 부여한다. 틀렸죠? 축척 변경 지역은 지적 확정 지역을 준용하니까 원칙은 어떻게 붙이라는 게요?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예요. 자,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 82페이지 적어놔요, 그게.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요. 행정구역 개편도 방금 했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청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방을 준용한다 되어 있죠. 준용한다는 게 역시 뭡니까?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 되어 있죠.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4번 한번 봅시다. 4번은 이제 신규 등록지 나오지요. 거기 우리 책에 81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81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무슨 등록 나와요? 신규 등록 및 등록전환 나오지요. 자, 찾았어요? 자, 잠깐 설명해 볼게요. 거기 보면 신규 등록 및 등록전환 시에 지번부여 나오잖아요. 지번부여 나오는데 원칙은 어떻게 해요? 원칙은 인접 토지에 본번에다가 뭘 부여한다? 부번을 부여한다지요. 부번을 부여한답니다. 근데 예외가 3가지 있죠. 예외 3가지.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 말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나오지요. 최종 본번에 뭐라고? 다음 순번의 본번을 말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다. 이래 나옵니다. 자,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이죠. 자, 그건 따로 안 적겠습니다. 책에 묶어놓고요. 자, 예외입니다.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에 본번 부여할 수 있다 이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바다고요. 여기에 지금 바다고, 여기에 지금 바다예요. 바다인데, 자, 1지번, 2지번, 3지번, 4지번, 5지번, 6지번, 7지, 여기 7지번, 20지번, 최종지번 20지번입니다. 어느 동인데, 자, 여기에 바닷물을 매립했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해야 되죠. 등록자랑 똑같습니다. 등록자랑 똑같아요, 원칙이. 그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번이 6의 1이지요. 인접 토지 본번에다가 뭘 부여한다? 부번 부여한다지요. 6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가 이 3가지잖아요. 첫 번째, 최종 지번 인집되어 있죠. 그럼 최종 지번 인집됐으니까 뭡니까?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죠. 얼마? 20일.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요. 떨어져 있을 때는 여기 인접지지, 여기 인접지 불분명하지요. 그 멀리 떨어져 있어서 뭡니까? 인접 토지에 본번에 부분을 붙여서 불합리하지요. 그때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어요. 20일에 다음 본번 얼마다? 22지요. 22고, 그 다음에 여러 필지지요. 이렇게. 여러 필지입니다. 여러 필지. 최종 본번, 다음 본번 얼마? 22에 다음 본번 얼마? 23, 24, 25 이렇게 나갈 수 있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볼게요. 4번에. 신규 등록 대상 토지가 그 지번 부여지역에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의 본번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자, 맞고. 그 답이 3번이 틀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문제.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입니다.
등록 전환 대상도 여러 필지죠. 방금 봐야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 갖다 켰잖아. 갖다 켰으니까 여러 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뭡니까? 최종 본번에 뭐라고? 다음 순번에 본번 부여할 수 있다지요. 자, 그래서 봅시다. 1번에 등록 전환 대상도 여러 필지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지번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자, 맞고.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신규 도용의 경우 대상 토지가 그 지번부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되어 있죠. 그러면 그 지번부의 최종 본번에 다음 본번에 부번이 틀렸죠? 부번이에요. 최종 본번,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어요. 다음 본번이죠. 부번 안 나옵니다. 최종 본번에 뭐라고?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럼 몇 번 틀렸어요? 3번이 틀렸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요건 따로 요약집 안 찾아봅니다.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에 3, 4, 6이 있고, 여기에 3, 4, 6에 1이 있고, 여기에 3, 4, 6에 2가 있어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요걸 두 필지로, 요건 그대로고요. 요건 그대로고, 3, 4, 6에 1, 여기에는 3, 4, 6에 2가 있고, 한 필지는 종전지번이지요. 그럼 종전지번 몇 지번이에요? 3, 4, 6이지요. 그럼 3, 4, 6을요, 요쪽에, 왼쪽에 붙여요? 오른쪽에 붙여요? 왼쪽입니다. 왜냐? 북서기본법이잖아요. 왼쪽 3, 4, 6이고, 나머지 필지의 집은 어떻게 돼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부번 부여하지요. 다음 부번입니다. 그럼 얼마예요? 3, 4, 6에 3 하지요. 여기 원칙이고요. 근데 만약에 예외가 있습니다. 우측에 예외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을 때는 뭡니까? 건물이 있는 곳을 분할된 집은 우선하여 부여한다지요. 그럼 여기에 뭐예요? 3, 4, 6이고 요거는 3, 4, 6이 3대지요. 이해됩니까? 자, 맞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분할할 때는 절대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여기 O예요, X예요? O입니다. 분할은 번호가 빠져요, 오히려 번호가 생겨요? 번호가 생기지요. 이해됩니까? 됐고. 자, 분할 됐고. 4번 있죠. 요건 요 자체가 시험 잘 나옵니다. 4번. 자, 자체가 시험 잘 나오는데. 자, 볼게요. 4번.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자, 1에 7, 2에 1, 17, 34가 있어요. 자, 여기에 건물이 있습니다.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인데 요걸 한 필지로 합병합니다. 그럼 몇 집은 돼요? 한 필지 합병하면 17입니다. 건물이 있더라도요, 부번은 제끼고 원칙이 적용돼야 돼요. 그럼 본번이 가장 앞선 게 얼마예요? 17이죠. 17입니다. 근데 갑이 뭡니까? 요게 요 건물이 있는 것을 합병 후에 지번으로 보여달라고 뭘 하면 신청을 하지요. 자, 뭘 한다? 신청을 합니다. 그때는 2의 1로 부여할 수 있어요? 2의 1로 부여하여야 한다예요. 부여하여야 한답니다. 이때는 2의 1로 부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그거 봐요. 4번 읽어볼게요. 합병의 경우 합병 전 필지에 주거 사무실에 건물 동함치고 소유자가 건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에 지번을 신청 별표시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부여하여야 한다 밑줄 쳐요. 부여 뭐라고? 하여야 한다 밑줄 치고. 옆 페이지 봐요. 축적병이가 딱 나오지요. 딱 나오면 뭐라 했어요? 내가 아까 했잖아. 지적 확정 진행 방법을 준용하는 방법이죠. 준용하니까 어떻게 부여한다? 종전 지번 중 무슨 번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 했지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요, 그 밑에 거는 나머지는 12번은 지금까지 했는 거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건 여러분 하셔도 돼요. 똑같은 문제니까.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볼게요. 14번. 자, 14번 봅시다.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적 확정 칭약을 실시한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자,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무슨 뭐 무효한다? 본번 무효한다. 자, 요걸요. 다시 우측 한번 봅시다. 여기 요약집 82페이지 설명하고 요 문제 풀어볼게요. 자, 설명하고 자 봅시다. 거기에 4번 한번 봐봐요. 지적 확정 청량 지역에 무슨 부여 나와요? 지번 부여 나오지요. 찾았어요? 요 4번을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설명하고 요 책을 볼게요. 알겠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설명하고 자 봅시다. 자, 여기에 있지요. 여기에 자, 요 지역이 신림동입니다. 신림동의 지번이 이렇게 돼 있다 칩시다. 1지번, 1의 1지번, 2지번, 2의 1지번, 3지번, 4지번, 4의 1지번, 5지번, 신림동의 최종 지번 20지번이고요. 자, 이 지역은요, 이미 뭡니까? 신림동도 옛날에 우리 서울대학교 있잖아요. 그게 나도 그 서울대 고시촌에 있었고, 공부도 서울대 도서관에서도 공부 좀 하게 됐는데 친구가 있으니까. 그랬는데, 신림동이 옛날에는 뭡니까? 이게 판자촌도 많고요. 고시촌도 많고 이래가 좀 그랬어요. 요새는요, 다 리모델링 해가 뭡니까? 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다 새로, 아파트 새로 다 지었어요. 차대지 이제 신림동은 또 대표적인 중산층으로 봅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이미 도시개발 다 끝났어요. 끝났는 지역이고, 새로 아파트 다 지은 지역이고, 이 지역은 아직까지 낙후된 지역이에요. 낙후된 지역이니까 무슨 개발 사업 하겠어요? 도시개발 사업 하겠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했어요. 준공이라 말은 이거 불도저 다 밀었겠죠, 이걸. 다 밀었을 겁니다. 다 밀었어요. 그러면 준공 후에 있죠. 준공 후에 요때 뭐가 등장하느냐면 지적 확정 청량이 등장합니다. 자, 지적 무슨 청량? 확정 청량이 등장해요. 준공 후에 자, 새로이 토지의 표시 있죠. 예를 들어서 경계나 뭐 좌표나 면적 등이 있어요. 면적 등.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한 청량이에요.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뭐하기 위한 청량? 정하기 위한 청량이 무슨 청량이다? 지적 무슨 청량이다? 확정 청량입니다. 그러면 이 네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필지에 경계를 재야 되겠죠. 좌표를 재야 되겠죠.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무슨 청량? 지적 무슨 청량? 확정 청량. 이거 나중에 청량할 때도 나오는데요. 요 시험 문제에 뭡니까? 지적 확정량의 개념도 문제가 나와요. 자, 지적 확정량 다시 할게. 도시개발 사업이 준공되고 난 뒤에 새로이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한 청량이 무슨 청량? 지적 확정 청량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지번을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붙여야 되지요. 자, 그럼 얘기해 볼게요. 원칙은 어떻게 붙입니까? 원칙이 종전 지번 중 무슨 부여한다? 본번 부여한다예요. 종전 지번 중 본번 부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요거는 사용해요? 사용 안 해요? 사용하지 않지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가 돼버려? 이건 결번이 되어버립니다. 자, 무슨 번이 되어버린다? 결번이 되어버려요. 결번이 되어버리고, 그럼 여기서 봐요. 종전 지번에 본번수가 지금 몇 개예요? 5개고, 새로이 부여할 필지의 지번수는 몇 개예요? 4개지요. 그러면 종전 지번에 본번수가 많지요? 이럴 때는 여러분 물어볼게요. 문제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합니다. 아니고 안 합니다예요. 이거는 눈치로 뭐 때려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고,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뭐예요? 1, 2, 3, 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요거 한번 봅시다. 여기에 요 3집은 있죠. 3집은 예를 들어가 3집 좀 넓어요. 이렇게 3집은 되어 있습니다. 3집은 되어 있는데 요 3집은에 요 반 정도는요 도시개발 지역이 다 있고, 이 반 지역은 뭡니까? 도시개발 지역이 제외됐어요. 그러면 이게 3집은은 도시개발 지역 안팎에 경계에 걸쳐 있어요? 경계에 걸쳐 있지 않아요? 경계에 걸쳐 있죠? 경계에 걸쳐 있을 때는 요게 요 3집원을 요게 써먹겠어요? 못 써먹겠어요? 못 써먹습니다. 왜 못 써먹겠어요? 여기에 써먹으면 3집원 써먹으면 이 밖에도 몇 집원 있어요? 3집원 있잖아. 그러면 신림동에 몇 집원이 나버려요? 3집원이 나버리죠. 3집원이 2개 나버리잖아. 그러면 경계에 걸쳐 있는 집원은 종전 집원의 본번을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됐는데, 또 여기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이게 도시개발 사업을 해보니까요, 필지가 몇 개 나왔느냐면, 필지가 이렇게 8개가 나왔습니다. 8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종전지번중 본번 한번 붙여볼게요. 1, 2, 3, 4, 5 붙였죠. 여기에 6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여기에 6이 가버리면 신림동에 밖에 6집에 또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못 가죠. 그럼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를 어떻게 하냐? 2가지 방법이 있죠. 우리 책 봅시다. 2가지 방법. 어떤 경우인가요? 하나는 뭡니까? 블럭식, 단지식이에요. 이걸 하나의 블럭으로 묶고 있지요. 1단지에서 이렇게 필지마다 뭘 붙이거나 부분을 붙이거나, 또 2단지에서 어떻게 돼요? 2에 1, 2에 2, 2에 3, 2에 4 이렇게 부분을 붙이거나,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지번 부여 지역에 최종 본번이 얼마예요? 20이죠. 20에 다음 본번 부여할 수 있죠. 다음 본번 얼마예요? 21이죠. 그러니까 21, 22, 23, 24, 25, 26, 27, 28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자, 2가지 있고 됐고. 자, 그래서 자, 거기 뭡니까? 니은번 봐요.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하는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적을 때 동그라미 칠하겠죠. 그 다음에 그 지번 부여의 최종 부분의 다음 수문에 본번을 지분 부여할 수 있다 있죠. 그리고 리을번 했고요. 디귿번 볼게요. 디귿건.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사로 인한 토지 이동은 지번을 부여한 시기는 공사가 준공됐을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요, 여러분, 착공은 뭐예요? 착공은 공사 시작이죠. 공사 시작이고, 준공은 뭐예요? 공사 완료잖아요. 그러면 완료인데 준공 전이란 말은 뜻이 뭡니까? 결국은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 전이니까 공사 중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해서 완료 전이니까 공사 중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공사 중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배웠죠. 도시개발 사업은 특징이 있죠. 원래 토지동은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 근데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해요? 사업시행자. 소유자 한다 했어요? 못 한다 했어요? 못 한다 했지. 자, 세 번째 줄에 사업시행자 또 합쳐요. 사업시행자. 세 번째 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 신청을 하면 미리 지번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개발 준공 전에 사업계획도 또 합쳐요. 자, 무슨 계획도? 사업계획도에 따라 뭡니까? 종전지번주 보무 붙입니다. 자, 무슨 계획도에 따라? 사업계획도.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무슨 계획도? 사업계획도입니다. 자, 다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문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자,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 등 완료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번 부여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 부여한다. 맞죠? 그래서 두 번째 봅시다.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 종전 지번과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본번을 갖다 집었을 때, 요거는요 사실 그 그림으로 좀 어려워 이게. 넘어가고 일단 한번 봐요. 그 뒤에 봐요. 지번 및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돼 있죠. 아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그 지번을 사용한다 했어요? 제외된다 했어요? 제외된다 했지. 자, 그렇게 맞다 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요. 블럭 단위로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많을 때는, 적을 때는, 맞죠 방금? 블럭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분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 부여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수문에 본번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런데 5번 한번 봐요.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지번 부여, 축척 변경 지번 부여는 지적 확정에 준용한다 했죠. 맞잖아. 그러면 이제 4번 한번 볼게요. 소유자가 신청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준공 전에도 사업 시행자가 사업 계획대로 지분 부여할 수 있다. 뒤에 내용은 맞아요. 근데 이 도시개발이잖아. 도시개발은 누가 신청해요? 사업 시행자입니다. 뭐 때문에 틀렸냐면 소유자 때문에 틀렸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 소유자 한다 했어요? 못 한다 했어요? 못 한다 했지. 못 한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15번 사업 계획도고요. 자, 그리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6번은 방금 했는 거고요.
쭉 넘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17번 한번 보면, 지번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 아까 제가, 지번 변경은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했어요?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을 받는다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 지번 변경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 무슨 방법을 준용한다 했어요? 지적 확정이라는 방법을 준용한다 했지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어느 돈이 있습니다. 옛날에 6.25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산에 가면은 하천에는 그 옆에 보면 판잣집이 많았고, 대구에도 그랬고, 안양에도 그랬고, 하천에 주로 많자, 청계천도 그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어느 동이 이제 판자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번을 붙일 때요. 순차적으로 붙였겠어요? 불규칙하게 붙였겠어요? 처음에는요, 순차적으로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뭘 붙였다? 순차적으로 붙였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가정입니다. 20이라고 하고요. 1집원, 1에 1집원, 2집원, 2에 1집원, 3집원, 4집원이 됐다 칩시다. 되는데, 자, 여기요.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뭐가 반복이 된다? 분할과 합병이 뭐 된다? 반복이 됩니다. 자, 반복이 돼서요. 자, 여기 한번 물어볼게요. 3하고 1에 1을 합병하면 몇 집은 돼요? 3. 맞잖아? 3이고. 그래서 요걸 다시 두 개로 분할하면 몇 집은 돼요? 3과 3의 1이잖아. 3과 3의 1이에요. 그러면 3을 여기에 합니까? 위에 합니까? 위에 북석이 뭐 보이잖아? 그러면 3, 3의 1 이렇게 하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분할과 합병이 반복됨으로 해서 지번이 지금 순차적이에요? 순차적이 아니에요? 아니잖아. 1, 3, 2, 2에 1, 3에 1 갔다가 뭐 4로 갔다가 순차적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자,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지번을 뭡니까? 순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변경하라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필지가 이렇게 4개 나왔어요. 4개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번 부여합니까? 아까 했잖아. 종전 지번 중 무슨 뭐 부여한다? 본부 부여한다 했잖아. 그러면 1, 2, 3, 4 이렇게 하지요. 이해됐어요? 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면. 필지 6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블럭단에서 1단지에서 1에 1, 1에 2, 1에 3. 2단지에서 2에 1, 2에 2, 2에 3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 지번 부여지의 최종 범위 얼마예요? 20이니까 다음 범위 얼마다? 21, 22 이렇게 하라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누구의 승인을 받아? 시도지사, 대도시장.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합니다. 자,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자, 그래서 봅시다. 자, 1번. 지번 비여지역 안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시행에 지번 부여를 준용한다. 맞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받는다. 맞죠?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아니지. 방금 누가 한다 했어요? 지적소관청이 한다 했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다? 4번이지요. 자, 그 다음에 18번은 뭐 나와요? 결번이지요. 결번은 번호가 빠지는 거예요? 번호가 생기는 거예요? 빠지는 거지. 그럼 이럴 때는 절대 결번 발생 안 합니다. 신규 등록하고 아까 분할이 있죠. 분할하고 지목 변경이 있죠. 이럴 때는 절대로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게 신규 등록은 번호가 생기는 거고, 분할도 뭐예요? 아까 원칙적으로 한 필지는 종전지번, 나머지 필지는 뭐예요? 본번의 최종 부분 다음 부분, 본번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니까 번호가 생기잖아. 그래요. 그래서 지목 변경 이런 지번하고 관계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나머지 다는 결번이 발생해요. 나머지 다는.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조금 쉽게 할게요.